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BFT와 합병을 하게 될 페이세이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세이프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BFT라는 티커 네임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BFT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훗날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페이세이프의 고유 티커 네임으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세이프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을 알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세이프는 티커네임 BFT라는 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페이세이프가 안전하게 합병이 완료될 건지에 대한 여부와 합병 후 페이세이프가 얼마나 잘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를 가늠해 보려면 BFT라는 스펙 회사가 여태까지 합병한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여태까지 BFT가 우회 합병을 통해서 상장시킨 회사들입니다. Fidelity, FIS, Black Knight, Ceridian, Dun & Bradstreet 등등이 있겠고요. 모두 합병을 성공적으로 했으며 상장 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리를 봤을 때 BFT가 추진하는 합병의 대상인 페이세이프도 우회 성장에 많은 경력을 가진 멤버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성장을 해나갈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페이세이프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세이프는 총 3가지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페이세이프 디지털 월렛이고요. 두 번째는 페이세이프 eCash,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세이프 인테그레이티드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세이프의 디지털 월렛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페이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핸드폰 자체가 디지털 월렛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바로 결제를 하는 것이죠. 페이세이프의 디지털 월렛 섹터는 120개의 마켓에서 활동되고 있으며 380만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14%의 성장률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100% 이커머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리는 드래프트킹 이외에도 Bet365, 윌리엄 힐, 그리고 betfair라는 회사들이 고객으로서 등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페이세이프의 eCash는 게이머 그리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솔루션으로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인앱 커머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한 예로 페이세이프 카드 또는 페이세이프 캐시를 이용해서 게임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아마존이나 포트나이트, 트위치, 구글 플레이, 스포티파이와 같은 회사에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eCash 시장은 실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여 개의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200만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거래되는 금액의 규모는 4.7빌리언 달러에 육박할 예정이며 페이세이프가 갖고 가는 수수료 또한 6.8%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세이프의 인테그레이티드 프로세싱인데요. 이 서비스는 이커머스 셀러 또는 SMB, 즉 스몰 앤 미드사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필요로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800억 번의 거래를 처리했고요. 지난 20년 동안 1000만 명의 고객들의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날이 지나고 있는 세상에 발맞춰온 페이세이프의 기술은 120개국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많은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페이세이프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어떠한 산업 섹터에 있든 간에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세이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보았으니 이번에는 페이세이프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세이프의 서비스를 통해서 매해 오가는 돈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는 12%의 성장을 해주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다시 주춤하다가 2023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페이세이프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프로세싱, 디지털 월렛, 그리고 e캐시의 세 가지 사업 섹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디지털 월렛이 연평균 성장률 16%로 가장 돋보이는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2018년에는 1.2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1.3 빌리언 달러로 이 기간 동안 자그마치 13%나 성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8조로 연평균 성장률 11%와 함께 2023년에는 1.88조까지 매출액 성장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섹터는 아까 볼륨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디지털 월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여기 take rate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수수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달러를 페이세이프를 통해서 지불을 했고요. 이때 take rate가 3%라면은 97달러만 지불이 되고 나머지 3달러는 페이세이프에게 수수료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take rate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매출액 또한 당연히 적어져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해가 갈수록 이렇게 take rate는 적어지는데 그와 달리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미래의 페이세이프가 계속 고객들을 늘려나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객들 입장에서도 take rate가 2.9%인 페이팔보다 1%대인 페이세이프를 조금 더 선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비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참고로 순수익에서 감가상각 그리고 세금과 같이 영업비용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을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페이세이프라는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아직 상장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 기업은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빌리언 달러의 단위로 매출액 실적을 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여주는 에비타에서도 이렇게 좋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부를 살펴보시면 말이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6%의 성장을 해주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떨어진 420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여기 에비타 프로젝션에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US iGaming expansion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iGaming expansion의 수익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는 500밀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거쳐서 연평균 성장률 17%의 속도와 함께 2023년에는 669밀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iGaming expansion에 대한 수익을 추가한다면은 연평균 성장률 21%의 속도와 함께 자그마치 744밀리언 달러 에비타의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iGaming에 대한 내용은 미래전망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페이세이프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니까 페이세이프의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과 합병을 하는 주식이 밸런스시트의 경우에는 트랜잭션 오버뷰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페이세이프의 경우는 1.8 빌리언 달러의 부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BFT로부터 Forward Purchase Agreement와 함께 약 150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얻게 될 것이고요. 트러스트 펀드로부터 약 1.4 빌리언 달러의 현금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미리 낮은 가격으로부터 페이세이프의 주식을 받아 투자하는 단체들을 파이프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인베스트먼트 안에는 CNN이라고 해서 케네 홀딩스가 있고요. FNT라고 해서 Fidelity National Title 그리고 CTI라고 해서 시카고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프 단체들로부터 총 2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되어 토탈 3.4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조달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부채에 비해서 충분한 현금을 갖게 되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Gaming 산업 성장에 따라서 페이세이프의 에비타 증가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iGaming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Gaming은 온라인 도박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으로 스포츠 베팅, 온라인 카지노 베팅, 포커 베팅, 온라인 비디오 게임 등의 결과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iGaming의 시장은 2020년 유럽 그리고 그 외의 시장은 77조인데 2025년에는 135조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2020년에 1.2조였던 시장이 2025년에는 2.5조로 연 평균 성장률 15%의 속도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폭발적인 시장 성장률을 보일 예정인데요. 2019년에는 3.4조밖에 하지 않았던 아이게이밍의 시장이 2025년에는 최소 24조, 그리고 전역으로 이 아이게이밍이 합법화가 된다면 47조까지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게이밍 분야에서 페이세이프는 이미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이팔을 앞선 것은 물론이며 이미 미국의 아이게이밍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드래프트킹스 그리고 그 외의 로터리 회사들을 고객들로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지도이고요. 초록색이 아이게이밍이 합법화가 된 지역이고 노란색은 합법화가 되었는데 아직 아이게이밍 서비스가 런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의 경우는 합법화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미래에 천천히 합법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노란 색깔, 이 6개의 주에서 합법화가 되었는데 서비스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이 시작되면 이에 따른 매출액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게이밍을 통해서 수수료를 얻는 페이세이프 또한 큰 매출을 기록하게 되겠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BFT와 합병을 하게 될 예정인 페이세이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조 단위의 매출액 그리고 에비타에서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비록 부채가 있긴 하지만 파입 인베스터 그리고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서 많은 현금을 조달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 전망을 봤을 때 페이세이프는 이미 아이게이밍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의 아이게이밍이 점차 합법화됨에 따라서 페이세이프의 매출액 또한 미래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페이세이프에 대한 저의 의견은 bulish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아직 스펙 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제가 만약 투자한다면 소량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그럼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